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만해! 자, 대선 이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숨만 쉬고 지냈죠. 제가 전에 계양산에 갔었잖아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난 게 네 번째였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견딘다 그럴까? 그 중에 제일 사실 어려운 거는 SNS 안 하는 거. 아니. 내가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오히려 좋더라고요. 사실 SNS는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쪽지가 막 하루에 막 수백 개 답장하셨구나. 답장을 처음엔 좀 하다가 도저히 많아서 못하고 몇 시간씩 그거 다 읽어보고 또 중요한 얘기는 답변 형태로 싸우지 말자 좀. 우리 사이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만큼 차이가 있겠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집에 있으면서 뉴스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TV를 켤 수가 없었고 뉴스를 보면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좌절감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사실은 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산 이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알죠. 그건 모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저로서야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말할 입장은 못 되고 뭐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 국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만을 뭐 기대하고 있죠. 기대라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너무 품격 있게 말씀하시는데. 계양산에 뭐 오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 뭐 남의 모임에 와가지고 스피커 틀어놓고 방해를 합니까? 거의 품격 없는 행동들인데 그렇다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잘 견뎌내야지요. 잘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양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양에도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12시 넘어서 제가 거기를 지금 3바퀴째 돌았는데 매일 밤 오늘 밤에도 갈 거야 내가. 늦은 시간에는 그리로 쫙 다 몰리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우리 계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아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 겸 지역 경제. 우리의 홍보 역량도 보여줄 겸 조직력도 보여줄 겸 화끈하게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저는 계양 지역 경제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여태로 약간 셌는데 제가 사실 그럴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우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TV 켜봐야겠다. 그리고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들 이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죄진 것 같아서요. 진짜 제 잘못이잖아. 제 잘못이 제일 큽니다. 맞아요. 아, 시끄러워서 진행할 수가 없어. 그 사이에 문 대통령하고 따로 한번 보셨다면서요? 한잔 하셨다면서요? 네, 술을 한잔 하자 이런 연락이 왔는데 그게 두 번째 매출이었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 마음을 알거든. 네. 문 대통령이 2012년에 낙선하셨고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마 하셨겠죠. 공식 석상에서 했던 얘기에 몇 배도 아니고 아주 그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문 대통령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원래 말이 없는 양반인데.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본인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2012년에 낙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근혜 탄핵도 있었던 것이고 본인도 더 큰 정치인이 됐거든요. 되돌아보면 그래요. 이재명의 낙선도 아마 어떤 역사로 되돌아올 거거든요. 이제 저쪽에서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초장부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하고 뭐 법카 사건, 국고 손실죄 5억 5천의 공범으로 피의자 특정돼 있어요. 채용, 근무 이런 거 다 없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 자리 만들어서 들어갔다.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죠. 국민의힘이 고발한 내용이 그거예요. 배모 사무관이 있는데 5억 5천에 국고 손실죄 막 어마어마하잖아. 봤더니 이 배모 사무관이 11년 차예요. 11년 동안에 모든 급여를 다 더한 거야. 거기에 공범인 거야, 공범.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성남FC 구단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거든? 너무나 기가 막혔어. 3년 7개월 동안 탈탈 턴 결과 무혐의였는데 다시 또 털고 있습니다. 다시 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제3자 뇌물수수. 그렇지. 라고 근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남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제3자 누군가에게 이익을 줬다 이건데 성남FC는 제3자가 아니고 성남시 산하기관이에요. 성남시 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고 성남이 연간 100억 이상 150억씩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적절하면 성남시 예산을 다 떼우는 즉 거기는 제3자가 아니고 성남시의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거기가 후원도 아니고 광고를 한 거예요. 이거를 왜 받았냐? 그 제3자 뇌물수수에 제3자에 이게 해당이 되냐 이게.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구단이 한 거예요. 구단이 독립경영을 하거든요. 우리 지원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광고 수주했습니다. 사인해 준 게 다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황당무계한이죠. 황당. 제가 이거 사실 여러 차례 당했는데 2015년에 서울지검에 공개 소환을 당했는데 나눔환경이라고 하는 청소 용역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청소회사예요. 그래야 중간 착취가 없잖아요. 어느 날 이걸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70명 조합원 중에 2명이 민노당 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막 거짓말을 쓴 다음에 끝에다가 한 줄 이재명 시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걸로 저를 잡겠다고 공개 소환을 한 겁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회사가 김문수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8천만 원을 현금 지원해 줬습니다. 나는 일거리를 줬는데 종북이라 그러면 현금 지원한 거는 고정간첩이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거 국민의힘 시의원이 만점 준 평가 결과 내가 사인만 했다. 1번. 두 번째, 일감 준 게 종북이면 현금 준 건 고첩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갈라니까 지문 찍으라고 그러면서 기소하려고 작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기소하는 건 자유인데 영장 가져와라고 내가 안 찍어줬어요. 그러한 다음에 3년 후에 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두 번째가 형님 정신병원 어쩌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형님 실제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시거든요. 증거가 다 있어요. 영상, 녹음, 본인 거. 경찰이 압수해서 다 분석해놨어요. 이걸 숨기고 정상인 형님을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다고 그렇지. 직권남용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저를.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기소했죠. 포렌식 자료를 안 내서 재판장이 제출 명령 결정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심리 날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죄가 났는데 제가 변호사비를 2억 5천만 원이 넘게 썼는데 무료 변론했다고 이번에는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요, 성남시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해왔는데, 이제는 저쪽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됐으니까 그 차원이 달라지겠죠. 시장 8년 동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말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압수수색, 조사, 감사 이런 건 받았거든요. 끝나면 또 하고 하루 종일. 네, 그래도 제가 살아남았던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제 근처에 있는 공무원이나 측근들한테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절차 위반도 안 된다. 위반 절대 안 된다. 지금 FC 같은 경우는 3년 7개월 털어서 안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내복 털어보는 중이죠. 이게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털고 무리한 기소를 해버리는 거죠. 기소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봤었거든요. 그전에는. 그전 눈치 봤죠. 예. 네. 이게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까, 정치에 어떻게 작용할까 눈치를 봤는데 지금 말했던 사건들은 얼토당토 않지만 쭉 진행시켜서 기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중동이 계속 뭘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얘기도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돈 받은 사람이 범인 아니에요?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고 그 민간업자 도와준 사람이 범인이고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준 게 공범이 맞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뺏었죠. 그 사람들 사업 못하게 하려고 공공개발 추진했죠. 60% 뺏은 다음에도 이거 좀 더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1,100억 더 뺏었잖아요. 제가 공범이 자기한테 자기 걸 뺐습니까? 녹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번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뿔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근데 이재명은 난 놈이 아니야. 이재명은 난 놈이요. 다스베이더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질 않았는데 그동안 이거 못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얼마나. 네. 우리 청수님의 배려에 감우파나이다. 잠깐만 물어볼 게 또 있어요. 이 개딸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재명 죽이기 작업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게 여성 커뮤니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꾸로 이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 과정을 보다 보면 참 김호중 그리기 대회 자, 요 개딸들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오신 김에 김호중 그리기 대회 이제 지금 심사위원장인 저번에 비공식 통보는 받았는데 작품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거야. 요 1군과 있고 2군이 있는데 1군은 내가 고른 것이고 네. 2군은 우리 스태프들이 고른 거예요. 네. 자, 어느 쪽에든지 딱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자, 1군은 왜 1군인지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 후보 1, 후보 2, 후보 3, 4, 5, 6, 다 내가 골랐어. 자. 여기서부터 2군이야. 우리 스태프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2군을 따로 골랐어요. 자, 2군 1, 2군 2, 2군 3, 2군 4, 자, 2군 5, 2군 6, 자, 진짜 이 안에서 골라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제일. 그래도 약간의 기품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기쁨이. 자, 그럼 이재명 픽 요걸로, 네. 심사위원장 대상. 근데 나중에 요 그린분, 이재명 후보, 추상하는 식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2006년 블로그 필이에요. 블로그 있어, 블로그. 왜 이랬어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블로그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여기 막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 이게 너무 오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 불법이라고 보거든, 나는. 응? 근데, 아까 이야기 이어서 하자면, 개딸들이, 여성들이 이걸 먼저 발견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폐지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낯간지럽.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그때 아마 이거 안 하고. 근데 저 있는지 몰랐어요. 예, 잠깐, 그때 이재명 딱 있는데 뭐. 이게, 오지 마, 사랑해버릴 것 같아. 약간 땀납니다. 근데, 이거를, 2030 여성들이 발견하고, 괴물 아닌데? 이게 출발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만들기 전까지는 통계적으로 남성 지지율의 여성 지지율이 절반 또는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괴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오랫동안. 이재명 쳐다도 보지 마. 그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돼. 근데 거기서 폭발했다는 게 작용, 반작용. 질적 전환을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적 변화가 일정 임계점을 넘으면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왜곡, 조작, 선동이 많았고 그게 어느 순간에 발견이 되면서 이게 악마 아니네. 악마가 무슨 저런 짓을 해. 그러니까요. 혹시 속은 거 아니야? 네. 까프를 뺏겨보니까 다 조작이거나 허위이거나 과장이거나 그랬던 거죠. 그거를 이게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그걸 2030이 스스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딸들의 활약이 사실은 선거 이후에 더 눈부셔요. 후보님의 선택이 또 중간에 중요했어요. 그때 답해 페미니즘 사이트 출연하지 말라고 다들 주변에 다 말렸거든요. 그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발견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선택을 본 거지. 이어진 거죠. 이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그 선택이 어렵다는 거를 2030 여성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평소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게 마치 금기어를 언급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 그랬어요. 네. 네. 뭐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이런 거 시정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든 간에. 뭐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당연한 것들이 매우 감동을 느낄 단어였다는 점에 대해서 좀 미안하죠, 오히려.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할 걸.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런 단어를 거론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모두들.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고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정말 많이 말렸어요. 이번에 제 출마하는 거 비슷하게 많이 말렸어요. 저는 박수 쳤습니다. 네. 다스베이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막판에 개딸들의 발견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선거 이유가 정말 놀랍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있잖아요. 개딸들 안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대선을 가져오지 못한 정당이 이렇게 단시간에 전열을 정비하고 단일 대오로 이런 일을 해낸 역사가 없어요. 이걸 해낼 수 있었건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 대단한 구호예요. 박수. 진짜 이게 대단한 게 맨날 우리가 하면 규탄한다, 각성하라. 그러죠, 우리. 규탄 각성 세대보다 우리. 그렇지. 규탄한다, 각성한다. 잘못을 지적하고 원래 그 언어로 정치가 점철돼 있었어요. 야단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 억압하고. 근데 이건 이제 할 수 있다, 잘해봐라. 정말 할 수 있다 민주당. 와, 진짜 놀랐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그 구호 처음 듣고 놀라셨죠? 저는,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봄이 오는데 제비들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오진 않는데 봄이 온다는 것의 확실한 징표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모든 권력을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내 거다. 내 권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일단 되고 그런 열망들이 모여서 이번에 분출되는 첫 지점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막 자꾸 저를 끌고 들어가세요. 똑같아. 여러 형제들 속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인내였어요. 견뎌, 참아줘, 이해해.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정치는 국민 거야. 우리가 주인인데 왜 안 되지? 대선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미안함, 아쉬움, 그게 이제 실천 행동의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것 같고 또 해보니까 또 돼요, 이게. 옛날에는 뭐 퇴진하라, 욕하고 뭐 너 같은 게 정치인이냐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잘하고 계세요. 막 박수 쳐주고 막 꽃 갖다 막 전달하고 아유 못된 아이들 원래 교육할 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개딸들이 그 민주당을 할 수 있다 구호 외칠 때 민주당 정치인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하죠.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구호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다들. 정치인에 대한 칭찬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맨날 야단만 먹다가 대선에 전대 와가지고 민주당을 할 수 있다 엄청난 힘을 받았어요. 충격적이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막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로 맨날 욕만 얻으면 가시 박힌 폭탄만 날라왔는데 꽃송이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 의원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저쪽으로 싹 가려다 이쪽으로 살짝 온 거 막 이거 요만큼 온 걸 가지고 막 칭찬하니까 저쪽으로 가려던 마음이 이쪽으로 싹 옮기는 거예요. 진짜로. 응. 일로 가려고 하다가 칭찬받으니까 이쪽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위대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개딸들 스스로 박수.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역사적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패전한 정치 집단은 질이 멸렬해가지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저쪽은 막 5, 60% 이렇게 보통 가는데 이 전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6, 7만 정도 입당을 새로 신규로 했다는데 원래는 다 탈당하거든요. 그래서 확 무너지는데 이번에 확 늘어났어요. 그 중심도 역시 2030 물론 양아들도 계시고 양아들은 개삼촌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 네. 개이모 있긴 하지만 양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느냐 그 메시지들이 잘 모르시잖아. 울었다는 정치인들 많아요. 알려드릴게요. 자기들끼리 얘기해. 어쩌다 이렇게 개딸 사람을 독차지해가지고 욕심쟁이. 자, 평소에 미움을 많이 받으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더라.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그만해, 이제! 총신님한테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듯이 그 노래 몰라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듯이 자.
보궐선거 얘기해야죠, 이제. 보궐선거. 이 가까운 의원들도 다들 말려왔거든요. 본인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출마하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마음을 바꿔서 결심하셨어요? 그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판단과 결단 언제나 그걸 구분하거든요.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정하면 되죠. 근데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근데 그때 판단이 잘 안 설 때 선택의 잠재적 가치가 똑같을수록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더 좋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니, 만약 지방선거가 매우 녹록하고 당의 상황이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죠. 예. 근데 지방선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허니문 선거인데. 이럴 때 제가 출마하는 게 실제 선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대선 후보급이 무슨 그 보궐선거 쫓아다니면서 사소한 거 챙기려고 그러냐. 이게 제일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다 말렸죠. 가지 마라, 그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이 어려움에 처한 게 다 저 때문인데, 뭐 누가 뭐라 한들, 아무리 위로한들, 저의 부족함이 제일 큰 원인이 맞습니다. 이 나쁜 지형, 언론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지, 그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높은 장벽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건 장벽일 뿐입니다. 못 넘은 건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결국 그것조차도 넘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한 게 분명하고, 그것 때문에 당이 어려워졌고, 후보들도 진짜 어려워졌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울이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그걸 발견한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 난리더라고. 못 나오게 하려고. 사실 민주당이 나쁘면 얼른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가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호치민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이수진 장군하고 비슷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길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이겨가지고 세계 해전사에 없는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지면 끝이니까. 저도 사실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선택이 나은지를 막 고민하기보다는 선택한 다음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잘하는 선택이 되겠죠.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 같은 정치 세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감당해야 되는 숙명 같은 거다. 만들어진 큰 길로 가는 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도 요청하고 저도 결정했고 또 그 결정에 상대방도 도움을 주셨으니까 또 누가 더 충성스럽고 누가 더 충직하고 누가 더 역량 있게 국민의 삶을 바꿀지를 한번 내기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후임자인데 김동연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집단 지성체로서 심판할 사람, 아니면 진짜 일할 사람을 뽑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집단 지성체 입장에서 심판하자 일단. 결국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일할 사람 뽑자.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민에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딱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말꾼 대 일꾼. 네. 말꾼 대 일꾼. 김동연 후보는 경력도 훌륭하고 또 성남분이세요. 성남의 그 판잣집. 저희가 한때 언젠가 만났을지도 모를 분이더라고 보니까. 역량도 있고
또 뭐 철학과 의지도 좋은 분이시고 일꾼에 딱 맞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명 4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도에 딱 맞다.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경기도에서 이기는 방법은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78%가 대선에 투표했지만 지방선거는 55%를 넘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이길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후보인 것 같아요. 다행이죠. 네. 서울이 이제 숙제잖아요. 서울은 대선에서도 5%를 친 데다가 또 현역 프리미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희망을 하나 갖는 건 이런 게 있죠. 한명숙 총리가 네. 오세훈 후보하고 선거를 했었죠. 그때 여론조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17%인가 뭐 진다고 나왔어요. 15에서 한 20% 진다고. 네. 근데 투표를 개봉을 해보니까 1%가 안 됐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땅을 치고 한탄을 한 거예요. 내가 같이 투표했어야 되는데. 진다고 보고 안 가버린 거예요. 여론조사로 우리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좌절을 해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뭐 만드신다며요. 만듭니다. 뉴스 다 보셨구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여론조사들 가지고 기를 죽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두 번째 사례 또 있습니다. 전에 정세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잖아요. 종로에서. 종로. 근데 그때 여론조사상으로 오세훈 후보가 한 20% 가까이 앞섰을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100%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다른 데는 막 지원 유세 다니고 그랬잖아요. 결과는 반대. 여론조사 정반대로 나왔죠, 결과는. 그러니까 18%를 저쪽이 앞섰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저쪽이 앞선 걸로. 후보는 이번에는 후보님 포지션이 오세훈 포지션이에요. 아,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출마 선언한 그날부터 밤 12시, 1시까지 막 온 동네를 아라비안 나이트. 네? 어제는 동양동, 규련동.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안 중요해요. 지나고 나면 내가 찍었으면 이기는 건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후보도 아주 잘 골라서 이 점을 우리 총수께서 잘 설파를 해주시면 다 하셔놓고 내가 자, 하나만 질문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질문 전에 제가 인천 얘기 잠깐 하면 안 될까요? 경기도를 이기면 저는 승리라고 봐요. 인구로도 1,400만 4분의 1 넘었거든요. 거기에 시장 군수들이 31명이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인천이 박빙이 열세이긴 한데 여기를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이긴다면 대승이 된다. 그리고 만약 인천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청도 해볼 만하게 된다. 그래서 인천 선거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박가리 수준을 좀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 이길 수 있다. 인천을 이겨야 제가 명분이 삽니다. 일단 개항에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할 텐데 다른 지역 지원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저 정도면 됐어. 딴 데 가도 좀 도와줘. 라는 얘기가 우리 개항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총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인천을 좀 도와주시고 특히 강원도 있잖아요. 이광재 지사. 다 말해 전국을 이제. 아니 강원도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지지율은 20% 차이 나는데 개인 경쟁률로 지금 한 좁은 거는 3%까지 좁혀졌대요.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 개인 경쟁력이거든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전략적이고 정말로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기획력도 뛰어나고 강원도에 대한 애정도 많고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 자기 강원의 아들인데 아버님 성함이 강원시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러시더라고. 진짜 그런가 봐요. 요 다음 노영민 후보 나오는데 또 충청도 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강원은 조금만 우리가 힘 합치면 전혀 일반적인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
사실 강원도가 지금 인구가 150만 정도? 근데 그 중에 50% 투표하면은 70만? 거기다가 유권자 비율 80% 하면 한 60만, 50만 정도잖아요. 거기서 절반이면 25만. 이 정도 되는 거죠. 40만 정도 투표한다고 봐야 되는데, 뭐 많아봐야 50만. 거기 5% 해봐야 2,500명? 그러니까 정말로 미세한 차이로 뭐 전화해가지고 투표하세요 하면 그 결론이 바뀌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그 강원도 이광재 지사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연락이 왔어요. 참, 노영민 후보님. 근데 실제로 충청이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충청이 판세를 가르거든요. 충청이 변해야 인천을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해. 충청은 4개잖아요. 세종,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여기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노영민 후보는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만 투입하면 이길 수 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많아봐야 오차 보면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충북이라고는 거대한 지방정부, 광역단체도 결국은 뭐 2, 3만 명이면 결판 나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짜 용기 가지고 투표하면 이긴다. 연습 한번 할까요?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거를 막 죽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선거 직전에 상황 봐가지고 호혜 만들면 한 번 더 나오시고 그때 급하게. 그럴게요. 우리 총수님께서 진짜 우리 민주개혁 진영에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권을 저쪽이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는 새로운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우리 모두가 겪을 겨울이고 그 겨울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데 결국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은 온기라는 거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체온을 나누고 격려하고 동지들, 동료들, 동행들과 함께하는 온기를 나눈다는 게 그게 사실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먼저 길을 만들어내고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용기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서로 힘 합쳐서 또다시 또 봄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봄을 향해서 봄을 위해서 또 다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총수님 오늘 중간에 말 안 끊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나 끊을까 하다가 아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이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볼 때. 오늘로 치면 이제 20일 남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엄청난 책임감이랄까 하중을 느껴요. 가위 눌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보통 외국으로 갑니다. 유학 또는 닭을 치러 가거나. 근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치 행위인데 저는 어차피 현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현장 속에서 작든 크든 어쨌든 성과와 실적을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버리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든 가시밭길이든 뭐 돌밭길이든 뭐 그게 뭐 불길이든 우리는 그냥 가야 된다. 네. 그게 제 생각인데 같이 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선거 직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